진단을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모든 의사들이 잘 진단을 하고 환자들도 얘기를 듣고 오는데 보면은 잘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제 경험상 올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50견인데 내가 50견이 잘 안 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하고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꽁꽁 얼고 있는 날씨인데 우리 몸에서 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제 기억에 유일한 병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결건이죠. 어깨가 꽁꽁 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결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50대에 잘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특징적으로 50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학술적인 명칭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유착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각 관절마다 구축이 되면 잘 되는 방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50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깨가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 50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내가 못 올리겠어, 내가 힘을 주려니까 아파서 못 올리겠다, 그거는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아픈 거잖아요. 관절낭에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팔을 들어 올리는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육이 찢어져 있거나 근육에 석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힘이 아파서 못 들어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50견의 특징은 남이 들어 올리려고 해도 딱 걸려요. 그래서 떨컥하고 걸려요? 떨컥하고 약간 그 저항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환자들 보고 어깨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도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숄더 슈러깅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뒤로 젖혀서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내가 더 들려고 하면 안 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파지는 거죠. 다 각자 해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귀까지는 올라가고 여기서 약간 보너스처럼 조금 더 올라가는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 뒷찜질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뒷찜질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날개뼈 끝에까지 가야 돼요. 날개뼈 끝까지 가는 게 정상이고, 간다. 조금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나 아까 전 사실 솔직히 그 효자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깨 관절에 제한이 있나 생각했어요. 맞아요. 전 진짜로 등이 안 닿아요. 맞아. 진짜 그 생각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대칭적이고 뭐 아니면 근육이 많거나 선천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면 그럴 수 진짜 있다고 거기까지밖에 봐요. 안 가? 다들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 자신 있어. 보세요. 엄청 가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잡잖아. 잡을 수 이렇게. 있지. 나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그러니까. 요것도 돼, 요가. 여기? 얘 봐, 얘는 어유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방금? 아니, 해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웃는 건 없네. 유연성이 없는 오늘 사람이 지킬 게 됐네. 없다, 야. 근데 이 50견에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래도 조금 올라가. 근데 옆으로 내가 벌리려고 그러면 더 안 돼. 아, 이게 더 안 돼요? 이게 이거보다 이게 이게 좀 더 안 된다.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뒷짐을 접으라고 하면 훨씬 안 돌아가. 허리춤까지밖에 안 가. 이러면 우리가 당신은 50견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치료적인 거를 접근할 때 50견이 생기는 이유를,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1차성 50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성 50견, 이렇게 관절을 구축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 뇌졸중으로 어깨를 못 쓴다든지, 유방암으로 주변 연부 조직을 제거하면서 어깨 관절에 제한이 온다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근육의 맨 처음 석회라든지 손상이 가서 거기서 막 염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같이 쪼그라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2차성 관절낭염이 있는지, 이 사람의 어깨 관절의 구축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감별은 필요해요. 진단을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모든 의사들이 잘 진단을 하고 환자들도 얘기를 듣고 오는데, 보면은 잘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제 경험상 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그만큼 안 좋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뒷짐지는 거가 안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관절 질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원래 내가 여기까지 갔지만 요
정도에서 멈추면서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경하다. 우리가 치료 잘하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 엉덩이에서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구축 자체가 워낙 심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더라도 유착된 관절이 너무 단단하게 굳고 굳으면서 비후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드물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대체로는 질환인가요? 수술을 안 하고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관절 제한이 너무 심한 상태로 온 경우, 병을 키웠거나 순간적으로 너무 비유가 많이 된 경우가 치료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는 치료를 열심히 잘 안 받은 경우가 있죠. 제가 영상을 언젠가 한번 얘기해야겠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 유머 중에 환자분들이 의사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에 출연을 해야 된다. 유튜브 말은 잘 듣는데 주위에서 하는 의사 말씀을 잘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엄청 중요하긴 해요. 요새는 초반에 적절하게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통증이 좋아질진 모르더라도 관절 제한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잘 재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네요. 그쵸, 예후가 많이 달라지고요. 또 나는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 호전되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안 했을 때 옛날엔 단지 그냥 자연 경과가 길다, 치료 잘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고 안 하면 2년 동안 고생한다가 우리 치료하는 레셔널레였던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예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병에 대한 이해도를 환자들께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염증이 아까 유착된 게 있고 염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염증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에 잘 의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소염제라는 약을 먼저 써보고요. 거기에서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인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관절에 놓는 주사를 꼭 하라고 사실 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나 소염제의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치료를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쓰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리치료만 받겠다, 아니면 약은 안 먹겠다, 주사는 안 맞겠다 라고 하면 적절한 항염증 작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쪽만 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서 안 낫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라고 해서 치료사분들이 환자들에게 운동교육 해주고 뭉쳐진 관절을 잘 풀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끽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오는 거잖아요. 나머지 요일에 오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관절 운동하는 거를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환자들이 못 따라온 이유가 할 때 아프거든요. 특히 항염증 치료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려면 너무 아파. 주사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 세 가지가 동시에 딱 스타트가 돼야지만 환자가 덜 힘들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운동에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 이거. 팔꿈치 당기고 하는데 50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붙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여기서 다 아파요. 시원한데요? 우린 괜찮으니까. 어. 그래서 아프면 환자들께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100번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는 결국에는 안 된 거를 외력을 줘서 이제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아프면 그 순간부터가 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땡기다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당기는 거예요. 지그시 내가 버틸 수 있는 통증 내에서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10초 동안. 네, 이렇게 하는 거가 첫 번째 운동. 이 운동의 장점은 아무리 심한 50견이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뭐 지하철이든 회사든 그냥 해도 스트레칭 하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특이하게 보진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수도 있을 때까지 손가락으로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빼고, 아프면 여기서부터 운동 시작인 거야. 아파야 치료구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아플수록 성숙하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병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쭉 당깁니다. 당겨서 10초 동안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겨드랑이 벽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하루아침엔 절대 못 간다. 한 달 또는 2달 정도의 목표를 갖고 오늘보단 내일 조금 더 하고 내일보단 내일모레 조금 더 간다. 성장 드라마가 됐어. 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가 세 번째, 아까 옆으로 가는 게 그 다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뻔해요. 똑같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치료를 잘 하다 보면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아지고 옆으로 올라가는 되게 좋아져. 근데 끝까지 나를 고생시키는 게 뒷짐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요까지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잡고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시고 쭉 내려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집에서 타올이나 지팡이, 우산 같이 단단한 거를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픈 손을 아래로 놓고 당기면 얘가 올라가겠죠, 같이. 그거 뭔지 알아? 뭔지 이렇게 알아요. 해서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 같이 병행하라고 하고요. 하루에 5번 정도는 꼭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5번. 어느 순간 진짜 그 얼었던 어깨가 풀리는 것처럼 확 돌아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는 거는 반대쪽이랑 똑같네 라고 하면 얘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빼고 옆으로 올리는 거나 뒷짐지는 거 위주로 꼭 하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결국엔 뒷짐지는 것까지 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어깨가 아픈 질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어깨 아프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이것만 따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단이 잘못되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걱정돼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아플수록 성숙하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제는 대다수의 사실은 근골격계 질환들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아프니까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은 우리가 초음파나 다른 제방 검사상에서 아프지만 운동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관절 제한이 있을 때 50견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서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의사들도 보고는 몰라요. 다른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히 검사를 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게 되게 좋고요. 50견은 한쪽만 오는 거죠? 좋은 질문이고요. 아까 말한 1차성 50견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한쪽만 오는 경우들이 대체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당뇨 환자들이 50견의 유병률이 높아요. 당뇨는 뭐 오른쪽 혈관에만 오는 건 아니고 전신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양쪽이 오거나 오늘은 오른쪽이 아파서 치료 잘 났어. 3개월 뒤에 반대쪽이 똑같이 아파서 왔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도 50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 시기에 50견 환자가 증가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양측으로 동시에 오거나 한쪽 왔다가 몇 년 뒤 또는 몇 개월 뒤에 반대쪽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럼 50견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서 제가 말한 어떤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그 운동을 했을 때 50견이 예방된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환자들 중에 치료가 잘 되면 그 환자들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깨 배운 운동 꼭 기억하시고 그냥 아침 체조하는 것처럼 꼭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50견은 잘 재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 그러면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다 됐는데 6개월, 1년 뒤부터 어느 순간 옛날 같지가 않네라는 걸 환자가 조기에 캐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발된 상황에 대한 치료 시간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어. 예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좀 얘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치료가 되고 나서도 그 운동을 유지해 주는 게 재발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0견이면 초음파로 유착이 보여요? 염증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요 앞쪽에서 보면요. 우리 이두근 지나가는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어깨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에 물이 좀 차요. 쉽게 말하면 관절액이 좀 올라온단 말이야. 관절액이 새는 게 앞에서 보여요. 그다음에 초음파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뭔가 투과할 수 없는 걸 만나면 뼈나 이런 걸 만나면 안쪽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뼈 겉의 상황만 보여요. 근데 그 인대가 두터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쟀을 때 특정 그 레퍼런스 기준치보다 인대가 두꺼워지면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보통 진단을 제일 먼저 하고 초음파의 목적은 50견을 확진한다라기보다도 배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원인이 있는지. 네. 그래서 아무튼 50견이 안 낫는 이유는 너무 병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뒷짐지는 게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오시거나 운동할 때 너무 아프다고 주사나 약물 치료만 고집하거나 주사나 약물 치료는 무섭다고 운동만 내가 해보겠다라고 고집하시거나 그런 경향이 있을 때 50견이 잘 안 낫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들을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니까 희망을 갖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